요가를 하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실감으로 나를 느낀다. 크게 숨을 쉬어 몸을 부풀릴 때, 그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쉴 때 나는 거기 있다. 좋다거나 싫다거나 훌륭하다거나 하찮다거나 하는 평가 없이 그냥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좌절할 것도 자부심을 느낄 필요도 없다. 어쨌든 이 모양, 이 감정이 나라고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고가 아주 심플해져서 소소한 기쁨이 차오른다.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안녕하세요. 미소 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지난주 도서관에 갔어요. 조금 편안하게 읽을 에세이가 없을까 하고요. 머리는 쉬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에서요. 보물찾기 하듯 집중해서 둘러보다가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손바닥만한 크기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데 찾았다 하며 선물 받은 듯 좋았죠. 제목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책, 순식간에 끝까지 읽어버렸어요. 저는 요가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아침 운동할 때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하고 명상을 하고 있어서 매트만큼의 세계라는 느낌은 알 것 같았죠. 이 책이 출간된 2018년에 이하림 작가는 31 글을 쓰고 요가한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내 안의 부끄러움과 삶의 모순이 글쓰기의 원동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2017년 카카오 브런치에 연재되어 제4회 카카오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저도 브런치 작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라 이하리님의 책 속으로 더 빨려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숨 쉬면서 들어보세요. 차례는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랭이가 찢어졌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다. 세 번째는 오늘 가장 나다운 나로 깊게 호흡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에세이는 총 44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한 4편 정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가 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다. 요가를 시작한 지 겨우 2년째에 접어든다. 요가가 가진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인체에 대한 이런저런 전문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내가 요가 에세이로 책을 낸다는 건 분명 멋쩍은 일이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그러나 별 수 없이 나는 그저 나의 이야기를 썼다. 실패로 점철된 20대를 되돌아보고 그리하여 지금의 나를 붙들기까지 그 모든 안간힘의 기록이 여기에 있다. 요가 매트 위에 나는 자꾸 볼썽사나워진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변과 경쟁하려 들고 조바심치고 두려움에 떨며 쉽게 좌절한다. 난 그런 자신을 한껏 비웃어주는 동시에 나를 둘러싼 세상의 부조리와 가난, 위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요가는 맨몸으로 해나간다. 아프다. 두렵다. 그래도 다시 한 번을 외치며 나를 부수고 가벼워진다. 부족한 글이지만 열심히 썼다. 이 어설픈 글이 오늘도 맨몸으로 싸워나가는 분들께 작게나마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이 책을 통해 요령없이 버텨낸 지난 20대를 마무리하고 나는 다시 새로워지고자 한다.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 처음 요가를 시작할 무렵 등 뒤로 합장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 열중시어는 된다. 그런데 그 자세에서 어떻게 손목을 돌려 손바닥을 마주대지? 늘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 어깨가 움츠러든 게 문제였다. 난 척추측만증과 일자목이다. 여기에 어깨마저 안으로 말려 있다.
요가 선생님은 한복 입으면 예쁜 어깨네 라고 위로해 주었는데 솔직히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처음엔 극기로 되는 줄 알았다. 오기로 버텼다. 숨도 쉬지 않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다. 안 돼. 지금은 무리야. 몸이 말을 한다. 그 유보 없는 태도, 분명한 한계선, 참 단순하고 명쾌하다. 우리는 긍정의 배신을 한다. 하면 된다 생각하면 끝이 없다. 일도 잘하고 싶고 사랑도 잘하고 싶고 완벽한 커리어와 휴식도 갖고 싶다. 하지만 무엇도 충분하지 않기에 수많은 옵션, 갈림길, 선택지 앞에서 수시로 방황하는 게 아닐까. 독일의 사회학자 스베냐 플라스필러는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에서 모든 가능성을 가능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박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 자유롭다고 했는데, 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두고도 이 필터가 좋을까 저 필터가 좋을까 한참을 망설인다. 매사가 그렇다.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고 후리멍덩하다. 이런 안개 속을 걷다 보면 매트 위 허리를 비틀어 땅을 짚는 동작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몸의 실감에서 엄청난 안도를 느낀다. 요가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다. 내 몸뚱인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야 하는데 들리질 않고 저만큼 손을 뻗어야 하는데 다다를 수 있는 건 겨우 요만큼이다. 으라차차 악을 써도 팔은 부들부들, 다리는 휘청휘청, 허리는 멍청한 통나무처럼 요지부동이다.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도 화가 난다. 분하다. 내가 한심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겨우 이만큼이라는 자각에서 후련함도 느끼는 것이다. 겸허해지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아리송하게 난해한 점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이 되래 해방감을 준다. 내가 다니는 요가원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요가를 표방한다. 호흡의 리듬에 따라 끊임없이 동작이 이어진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하다 보면 땀을 뚝뚝 흘린다. 당연하지만 그 땀은 매트로 떨어진다. 공용 매트에 나는 가끔 코를 박는다. 그런 동작들이 있다. 늘 쫓아가기 바쁘고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대단히 헷갈리고 무엇보다 아프다. 온몸이 다. 숨쉬는 곳도 아프다. 그러니 손을 뻗고 고개를 들고 간신히 균형을 잡는 사이 적금 만기일이나 보험 납부액 따위는 떠올릴 여유는 없다.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사고한다. 겨우 매트 크기만큼의 세계다. 물론 안 되는 건 반복하면 된다. 언젠가는 된다. 그러나 그런 성취 여부를 떠나 맨몸으로 해나가는 요가엔 그 자체로 심플한 멋이 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울증과 선택 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드문 체험이 아닌가 생각한다. 삶의 수많은 가능성에 압도당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매트 위의 요가를 관건하는 이유다.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우다. 요가를 할수록 느끼지만 인헤일, 엑스헤일. 이게 참 어렵다. 어떤 까다로운 동작보다 깊고 바른 호흡이 더 어렵다. 얕고 짧게 몰아치는 호흡에 허둥대다 보면 옆자리 유기니의 깊고 긴 숨소리에 기가 죽는다. 선생님은 다그치듯 외친다.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마치 숨쉬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럴 때면 헉헉대는 자신에게 얼마나 낭패감이 드는지 모른다. 숨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은 런던 리젠트 상점가에 5개 광고를 걸었다. 브레스란 고정된 활자 옆에 인, 아웃, 인, 아웃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번갈아 반짝인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숨쉬란 거다.
숨 좀 돌리라는 거다.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낸다. 희소하고 절박한 것일수록 메시지는 강력해진다. 이 예민한 브랜드가 주목한 것은 숨이다. 숨은 모두가 들이쉬고 내쉬는 것인데 굳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룰루레몬은 숨에조차 양질의 차이가 있음에 주목한다. 즉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누더기 같은 숨을 내쉬며 비단 같은 안식의 한숨을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크게 부풀어 올라 차분히 가라앉은 숨, 담대하고 느긋한 숨, 그 사치스러운 한숨을 말이다. 지난해 내가 겪은 가장 신비로운 체험은 공황장애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밤 11시, 아직 지워가야 할 체크리스트가 이다지도 많은데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정형외과에서 받은 물리치료가 잘못된 것일까? 하루 종일 계속된 뒷목 통증 때문에 숨쉬기도 불편했다. 숨이 막히면 어떡하지? 벌컥 무서운 생각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덜컥 숨이 막혔다. 공황장애는 10여 분간 계속됐다. 그동안 내가 한 일은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며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가슴을 토닥이며 그 박자에 맞춰 숨을 쉬고 내쉬었다. 숨, 포기할 수 없는 내 숨.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난 죽다 살아났다. 한때 초 단위로 산다는 말이 근사하게 들린 적이 있었다. 시간을 쪼개 치열하게 사는 삶, 배로 사는 삶, 미쳐야 미친다는 그런 삶 말이다. 하지만 자기 극복이 자기 착취가 됨을 깨닫고부터는 깊은 회의와 낭패감이 몰려왔다. 턱턱 숨이 막힐 때마다 아늑해지는 정신을 붙들며 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정작 내 숨은 이토록 짧고 얕은 것을. 숨은 마음의 투영이다. 초조함에 숨이 가쁘고 다급함에 숨 넘어간다. 쫓기는 마음에 숨이 막히고 놀란 마음에 숨이 멎는다. 그리고 구원된 마음에야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질식할 것 같은 일상에서 다시 한가로운 숨을 되살릴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차분하고 깊은 호흡, 넓은 전망과 짙은 나무의 향기, 그 속에서도 비로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요가 수업이 시작됐다. 오늘도 다짐한다. 동작보다 호흡. 서두르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천천히 나만의 흐름을 만들어 가자. 요가가 가르쳐 준 것, 그것은 이 한숨, 한숨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숨이 연습이다. 인헤일, 엑세일, 인헤일, 엑세일. 가랑이가 찢어졌다. 요가를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졌다. 앞뒤로 다리를 찢다가 뿌지직인지 뚝뚝뚝인지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끊어졌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후 2달 동안 오른쪽 다리를 뻗거나 힘주는 동작을 일절 하지 못했다. 늘어날 리 없는 고무장갑을 힘껏 당기는 기분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아픔, 조금만 다리를 뻗어도 강철 같은 통증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빠르면 3개월, 덧나면 6개월을 꼬박 기다려야 해. 왜 하필 가랑이일까?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졌다. 분수 모르고 덤비다 화를 입었다. 요가는 이런 애드름 없는 교훈을 던진다. 고약한 친구의 독설 같다. 회사를 그만뒀다. 잡지를 만들기로 했다. 회사 시기에 맞춰 도쿄로 날아가 과오로 잡지를 잔뜩 사왔다. 화보와 신제품 소개에
지면 대부분을 날려버리는 다수의 국내 잡지와는 달리 실용 감각으로 무장한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만들고 싶었다. 생존이 아닌 생활을 담은 잡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난 아무것도 몰랐다. 잡지 기획과 구성, 취재, 편집, 출판, 유통, 홍보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다. 모르면 물으면서 배우면서 하자고 자신을 다독여도 일이 진행될수록 숨이 턱턱 막혔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이 하나, 자신의 일자무식에 진절머리 치는 시간이 나머지 9을 차지했다. 늘 이런 식이다. 무모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무모하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믿는 대책 없음은 나의 오랜 아킬레스건이다.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자기 객관화와 냉정한 현실 인식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 가랑이는 오래전에 찢어졌다. 그렇다. 내가 요가를 통해 배워야 하는 건 겸허함인지도 모른다. 결심과 의욕만으론 할 수 없다. 인내를 가지고 단계를 밟아야 한다. 주변을 쫓느라 무리해서도 안 된다. 시간을 쌓아가는 길, 멀리 오래 돌아가는 길, 그것이 요가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분수를 안다는 건 무엇인가 자문해 본다. 이것이 나의 한계인지, 조금 분발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무리인지 아닌지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때로는 다쳐가며 아파해가며 배워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잘해내고 싶을 때, 무언가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다. 앞뒤 정황을 따질 새 없이 덤벼든다. 그것도 우리의 일상을 추동하는 힘일 것이다.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냉혹한 스포츠 세계에선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왠지 알 것 같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 앞으로 내달리고 싶은 그 마음 말이다. 수업 끝자락 모두가 누워 휴식을 취하는 시간,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다. 그거 알아? 상처가 아물면 더 잘 되는 거. 난 이 격려를 요가에 한정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분수 모르고 저질렀던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 무모함에 대한 응원이라 생각한다. 상처는 아문다. 우리는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 무리인지 아닌지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때로는 다쳐가며 아파해가며 배워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아닐까? 앞으로 10년. 요가는 현대인들에게 속된 말로 먹힐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요가가 오늘날엔 아주 희귀해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헌신, 수련 같은 장기적인 마음의 열정이다. 그런 게 이른바 3포 세대에 가능하기나 한가? 지금껏 난 무엇에 헌신한 적이 없다. 늘 효용을 따지고 순위를 매겨서 임기응변으로 살아냈다. 공부도 대학 입시도 취업도 가까운 정답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내달렸다. 그래서 친구 양지가 앞으로 10년은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놀랐다. 소설을 쓰는 그녀는 등단하고 어엿한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10년을 내다본다고 했다. 사방에서 영감을 얻고 그 자리서 몸에 불이 나듯 글을 쓰는 그녀가 10년을 갈고 닦으면 도대체 어떤 글이 탄생할까? 아니, 무엇보다 나는 10년을 내다볼 만큼 소설에 갖는 양지의 열정이, 그녀만이 느낄 순수한 기쁨이 시샘이 날 만큼 부러웠다.
내 나이 30. 30이 지나면 좋게 말해도 어리다고는 할 수 없다. 스스로도 세월의 무상함을 맛보기 시작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 박서준과 동갑인데 윤식당 2번째 시즌에서 윤여정과 이서진이 글을 두고 그 나이면 아직 애기죠, 애기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해주면 어쩐지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30이잖아요. 뚝딱 40이 되고 50이 되고 주름이 지고 늙어갈 거라는 사실이 말이 아닌 감각으로 전해지는 나이인걸요. 유튜브에서 뮤지컬 해밀턴 배우들이 백악관에서 공연하는 영상을 봤다. 그렇게 근사한 걸 보고 나면 전율하는 동시에 곧장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든다. 겨우 31에 어쩌면 아주 건방진 소리겠으나 그러나 내가 더 큰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쌓아야 할 내공을 생각한다면 다급해지고 마는 것이다. 요가를 수련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자격은 연습을 좋아하고 가능한 한 매트 위에 자주 서는 것이다. 세계적인 요가 강사 키노 맥그레거는 말했다. 내가 요가를 통해 배운 것은 바로 이것. 무엇인가 헌신하지 않고는 제대로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매일의 수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선방지축 겨우겨우 살아낸 20대를 뒤로하고 난 이제 깊이 무엇을 파고들고 싶어졌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결단의 순간이 오면 용기를 잃지 않아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세계는 넓고 나는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앞에 읽었던 프롤로그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이 책을 통해 요령없이 버텨낸 지난 20대를 마무리하고 나는 다시 새로워지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삶은 계속 이어지지만 세대별로 자신의 삶을 끊어서 정리해보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글을 찾고 일상이 기록되는 그런 에세이. 저도 50대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여유를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미소님들도 지금의 모습을 찬찬히 여유 있게 챙겨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 처음 요가를 시작할 무렵 등 뒤로 합장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 열중시어는 된다. 그런데 그 자세에서 어떻게 손목을 돌려 손바닥을 마주대지? 늘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 어깨가 움츠러든 게 문제였다. 난 척추 측만증과 일자목이다. 여기에 어깨마저 안으로 말려 있다. 요가 선생님은 한복 입으면 예쁜 어깨네 라고 위로해 주었는데 솔직히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처음엔 극기로 되는 줄 알았다. 오기로 버텼다. 숨도 쉬지 않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다. 안 돼. 지금은 무리야. 몸이 말을 한다. 그 유보 없는 태도, 분명한 한계선, 참 단순하고 명쾌하다. 우리는 긍정의 배신을 한다. 하면 된다 생각하면 끝이 없다. 일도 잘하고 싶고 사랑도 잘하고 싶고 완벽한 커리어와 휴식도 갖고 싶다. 하지만 무엇도 충분하지 않기에 수많은 옵션, 갈림길, 선택지 앞에서 수시로 방황하는 게 아닐까. 독일의 사회학자 스베냐 플라스필러는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해서 모든 가능성을 가능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박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 자유롭다고 했는데 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두고도 이 필터가 좋을까 저 필터가 좋을까 한참을 망설인다. 매사가 그렇다.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고 후리멍덩하다. 이런 안개 속을 걷다 보면 매트 위 허리를 비틀어 땅을 짚는 동작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몸의 실감에서 엄청난 안도를 느낀다. 요가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다.
내 몸뚱인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야 하는데 들리질 않고 저만큼 손을 뻗어야 하는데 다다를 수 있는 건 겨우 요만큼이다. 으라차차 악을 써도 팔은 부들부들, 다리는 휘청휘청, 허리는 멍청한 통나무처럼 요지부동이다.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도 화가 난다. 분하다. 내가 한심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겨우 이만큼이라는 자각에서 후련함도 느끼는 것이다. 겸허해지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아리송하게 난해한 점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이 되레 해방감을 준다. 내가 다니는 요가원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요가를 표방한다. 호흡의 리듬에 따라 끊임없이 동작이 이어진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하다 보면 땀을 뚝뚝 흘린다. 당연하지만 그 땀은 매트로 떨어진다. 공용 매트에 나는 가끔 코를 박는다. 그런 동작들이 있다. 늘 쫓아가기 바쁘고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대단히 헷갈리고 무엇보다 아프다. 온몸이 다. 숨 쉬는 곳도 아프다. 그러니 손을 뻗고 고개를 들고 간신히 균형을 잡는 사이 적금 만기일이나 보험 납부액 따위는 떠올릴 여유는 없다.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사고한다. 겨우 매트 크기만큼의 세계다. 물론 안 되는 건 반복하면 된다. 언젠가는 된다. 그러나 그런 성취 여부를 떠나 맨몸으로 해나가는 요가엔 그 자체로 심플한 멋이 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울증과 선택 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드문 체험이 아닌가 생각한다. 삶의 수많은 가능성에 압도당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매트 위의 요가를 관건하는 이유다.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우다. 요가를 할수록 느끼지만 인헤일, 엑스헤일. 이게 참 어렵다. 어떤 까다로운 동작보다 깊고 바른 호흡이 더 어렵다. 얕고 짧게 몰아치는 호흡에 허둥대다 보면 옆자리 유기니의 깊고 긴 숨소리에 기가 죽는다. 선생님은 다그치듯 외친다.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마치 숨쉬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럴 때면 헉헉대는 자신에게 얼마나 낭패감이 드는지 모른다. 숨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은 런던 리젠트 상점가에 5개 광고를 걸었다. 브레스란 고정된 활자 옆에 인, 아웃, 인, 아웃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번갈아 반짝인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숨 쉬란 거다. 숨 좀 돌리란 거다.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낸다. 희소하고 절박한 것일수록 메시지는 강력해진다. 이 예민한 브랜드가 주목한 것은 숨이다. 숨은 모두가 들이쉬고 내쉬는 것인데 굳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룰루레몬은 숨에조차 양질의 차이가 있음에 주목한다. 즉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누더기 같은 숨을 내쉬며 비단 같은 안식의 한숨을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크게 부풀어 올라 차분히 가라앉은 숨, 담대하고 느긋한 숨, 그 사치스러운 한숨을 말이다. 지난해 내가 겪은 가장 신비로운 체험은 공황장애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밤 11시, 아직 지워가야 할 체크리스트가 이다지도 많은데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정형외과에서 받은 물리치료가 잘못된 것일까? 하루 종일 계속된 뒷목 통증 때문에 숨쉬기도 불편했다. 숨이 막히면 어떡하지? 벌컥 무서운 생각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덜컥 숨이 막혔다. 공황장애는 10여 분간 계속됐다. 그동안 내가 한 일은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며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가슴을 토닥이며 그 박자에 맞춰 숨을 쉬고 내쉬었다.
숨, 포기할 수 없는 내 숨.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난 죽다 살아났다. 한때 초 단위로 산다는 말이 근사하게 들린 적이 있었다. 시간을 쪼개 치열하게 사는 삶, 배로 사는 삶, 미쳐야 미친다는 그런 삶 말이다. 하지만 자기 극복이 자기 착취가 됨을 깨닫고부터는 깊은 회의와 낭패감이 몰려왔다. 턱턱 숨이 막힐 때마다 아늑해지는 정신을 붙들며 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정작 내 숨은 이토록 짧고 얕은 것을. 숨은 마음의 투영이다. 초조함에 숨이 가쁘고 다급함에 숨 넘어간다. 쫓기는 마음에 숨이 막히고 놀란 마음에 숨이 멎는다. 그리고 구원된 마음에야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질식할 것 같은 일상에서 다시 한가로운 숨을 되살릴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차분하고 깊은 호흡, 넓은 전망과 짙은 나무의 향기, 그 속에서도 비로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요가 수업이 시작됐다. 오늘도 다짐한다. 동작보다 호흡. 서두르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천천히 나만의 흐름을 만들어 가자. 요가가 가르쳐 준 것, 그것은 이 한숨, 한숨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숨이 연습이다. 인헤일, 엑세일, 인헤일, 엑세일. 가랑이가 찢어졌다. 요가를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졌다. 앞뒤로 다리를 찢다가 뿌지직인지 뚝뚝뚝인지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끊어졌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후 2달 동안 오른쪽 다리를 뻗거나 힘주는 동작을 일절 하지 못했다. 늘어날 리 없는 고무장갑을 힘껏 당기는 기분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아픔, 조금만 다리를 뻗어도 강철 같은 통증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빠르면 3개월, 덧나면 6개월을 꼬박 기다려야 해. 왜 하필 가랑이일까?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졌다. 분수 모르고 덤비다 화를 입었다. 요가는 이런 애드름 없는 교훈을 던진다. 고약한 친구의 독설 같다. 회사를 그만뒀다. 잡지를 만들기로 했다. 회사 시기에 맞춰 도쿄로 날아가 과오로 잡지를 잔뜩 사왔다. 화보와 신제품 소개에 지면 대부분을 날려버리는 다수의 국내 잡지와는 달리 실용 감각으로 무장한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만들고 싶었다. 생존이 아닌 생활을 담은 잡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난 아무것도 몰랐다. 잡지 기획과 구성, 취재, 편집, 출판, 유통, 홍보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다. 모르면 물으면서 배우면서 하자고 자신을 다독여도 일이 진행될수록 숨이 턱턱 막혔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이 하나, 자신의 일자무식에 진절머리 치는 시간이 나머지 9을 차지했다. 늘 이런 식이다. 무모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무모하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믿는 대책 없음은 나의 오랜 아킬레스건이다.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자기 객관화와 냉정한 현실 인식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 가랑이는 오래전에 찢어졌다. 그렇다. 내가 요가를 통해 배워야 하는 건 겸허함인지도 모른다. 결심과 의욕만으론 할 수 없다. 인내를 가지고 단계를 밟아야 한다. 주변을 쫓느라 무리해서도 안 된다. 시간을 쌓아가는 길, 멀리 오래 돌아가는 길, 그것이 요가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분수를 안다는 건 무엇인가 자문해 본다. 이것이 나의 한계인지,
조금 분발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무리인지 아닌지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때로는 다쳐가며 아파해가며 배워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잘해내고 싶을 때, 무언가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다. 앞뒤 정황을 따질 새 없이 덤벼든다. 그것도 우리의 일상을 추동하는 힘일 것이다.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냉혹한 스포츠 세계에선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왠지 알 것 같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 앞으로 내달리고 싶은 그 마음 말이다. 수업 끝자락 모두가 누워 휴식을 취하는 시간,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다. 그거 알아? 상처가 아물면 더 잘 되는 거. 난 이 격려를 요가에 한정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분수 모르고 저질렀던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 무모함에 대한 응원이라 생각한다. 상처는 아문다. 우리는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 무리인지 아닌지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때로는 다쳐가며 아파해가며 배워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앞으로 10년. 요가는 현대인들에게 속된 말로 먹힐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요가가 오늘날엔 아주 희귀해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헌신, 수련 같은 장기적인 마음의 열정이다. 그런 게 이른바 3포 세대에 가능하기나 한가? 지금껏 난 무엇에 헌신한 적이 없다. 늘 효용을 따지고 순위를 매겨서 임기응변으로 살아냈다. 공부도 대학 입시도 취업도 가까운 정답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내달렸다. 그래서 친구 양지가 앞으로 10년은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놀랐다. 소설을 쓰는 그녀는 등단하고 어엿한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10년을 내다본다고 했다. 사방에서 영감을 얻고 그 자리서 몸에 불이 나듯 글을 쓰는 그녀가 10년을 갈고 닦으면 도대체 어떤 글이 탄생할까? 아니, 무엇보다 나는 10년을 내다볼 만큼 소설에 갖는 양지의 열정이, 그녀만이 느낄 순수한 기쁨이 시샘이 날 만큼 부러웠다. 내 나이 30. 30이 지나면 좋게 말해도 어리다고는 할 수 없다. 스스로도 세월의 무상함을 맛보기 시작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 박서준과 동갑인데 윤식당 2번째 시즌에서 윤여정과 이서진이 글을 두고 그 나이면 아직 애기죠, 애기?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해주면 어쩐지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30이잖아요. 뚝딱 40이 되고 50이 되고 주름이 지고 늙어갈 거라는 사실이 말이 아닌 감각으로 전해지는 나이인걸요. 유튜브에서 뮤지컬 해밀턴 배우들이 백악관에서 공연하는 영상을 봤다. 그렇게 근사한 걸 보고 나면 전율하는 동시에 곧장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든다. 겨우 31에 어쩌면 아주 건방진 소리겠으나 그러나 내가 더 큰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쌓아야 할 내공을 생각한다면 다급해지고 마는 것이다. 요가를 수련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자격은 연습을 좋아하고 가능한 한 매트 위에 자주 서는 것이다. 세계적인 요가 강사 키노 맥그레거는 말했다. 내가 요가를 통해 배운 것은 바로 이것. 무엇인가 헌신하지 않고는 제대로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매일의 수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선방지축 겨우겨우 살아낸 20대를 뒤로하고 난 이제 깊이 무엇을 파고들고 싶어졌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결단의 순간이 오면 용기를 잃지 않아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세계는 넓고 나는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다.